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쌀 얘기입니다. 통쌀, 통밀이라는 말은 좀 쓰이는데 통쌀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통쌀, 바로 이 현미입니다. 현미, 검을 현자를 씁니다. 하지만 현미가 검지는 않죠. 약간 누렇지요. 현미라는 말은 아마도 일본에서 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양에서는 현미를 브라운 라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미가 역시 브라운색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쌀을 현미니 브라운 라이스니 이렇게 색깔로 칭하는 것보다는요, 모양을 가지고 칭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통쌀이라고. 깎아내지 않은 통쌀. 그러면 왠지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쌀의 겉껍질은 왕겨라고 합니다. 이 왕겨를 벗겨내고 나면 속껍질에 둘러싸인 쌀알이 나옵니다. 쌀알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속껍질, 씨눈, 그리고 알맹이. 속껍질은 주로 섬유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이 우리 뱃속으로 들어오면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해줍니다. 둘째, 장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줍니다. 셋째, 대변이 잘 나가게 합니다. 이 섬유질 섭취가 부족해서 생기는 변비는요, 이 통쌀밥을 해먹으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해로운 화학물질들, 이것을 팝스 물질이라고 합니다.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팝스. 현미의 속껍질 부분에 리그닌이라는 섬유질이 있는데요. 이게 마치 기름걸레처럼 이 팝스 물질들을 싹 흡착해서 데리고 대변으로 나갑니다. 쌀의 속껍질 밑으로 바로 붙어있는 층을 호분층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부분에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여러분, 쌀이요, 그저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에요. 단백질도 들어있어요. 쌀알의 6 내지 9% 정도가 단백질이에요. 놀랍죠? 꼭 고기나 콩에만 단백질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단백질은 쌀 알갱이의 겉부분에 더 많고요. 속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적어집니다. 만약 도정하지 않은 통쌀의 단백질이 8%라면요. 그걸 백미로 싹 깎아내고 나면 단백질이 7% 정도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쌀 표시사항 중에 단백질 함량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단백질 함량을 수, 우, 미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필수사항은 아니라서 이걸 표시하지 않은 쌀이 더 많기는 합니다. 하여간 단백질이 많으면 수, 단백질이 적으면 미일까요? 아니요, 그 반대예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단백질이 6% 미만으로 적으면 수, 6에서 7% 정도면 우, 7%를 넘으면 미라고 등급을 매기게 돼 있어요. 단백질이 적을수록 품질이 더 좋은 걸로 매기게 되네요. 단백질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건요, 영양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맛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쌀의 단백질 함량이 많아질수록 그 겉부분에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딱딱하고 맛이 좀 까칠해지거든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영양을 택할 것인가, 맛을 택할 것인가. 자, 이 또 호분층에는요,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같은 비타민 B군이 들어있습니다. 쌀에 있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에너지원으로서 잘 활용되도록 그걸 태워주는 촉매 역할을 해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피로회복 비타민제 선전 보신 적 있지요? 그 영양제의 핵심 성분이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근데 그게 쌀에는 어디에 있냐? 통쌀의 겉부분, 즉 호분층에 많습니다. 백미는 호분층을 싹 깎아낸 쌀이고요. 아, 이거 힘나는 비타민인데. 자, 이제 씨눈으로 가보시죠. 쌀의 한쪽 귀퉁이에 씨눈이 있습니다. 쌀에게 물 주고 발화시키면 거기서 싹이 나오죠. 쌀에 유전체가 있는 곳, 어찌 보면 쌀의 핵심. 쌀의 속껍질은요, 이 씨눈까지 함께 싹 싸고 있습니다. 마치 랩처럼. 씨눈에는 지방이 꽤 들어있고요. 지방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 즉 변질됩니다. 그래서 껍질막으로 싹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쌀의 씨눈에 들어있는 지방, 여기엔 아주 훌륭한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씨눈을 짜면 기름이 나와요. 그게 미각류죠. 그리고 그 씨눈에는요, 지방질과 더불어서 비타민 E, 즉 토코페롤이 들어있습니다. 씨눈에 있는 지방이 산화되지 말라고 산화 방지제로서 들어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식물 씨앗에는 다 비타민 E가 들어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먹으면요, 혈관과 피부가 매끈해지고 노화가 방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쌀의 씨눈에는 옥타코사놀, 감마오리자놀, 가바 같은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옥타코사놀, 슈퍼 파워 에너지, 스태미나가 나오도록 해주고요. 감마 오리자놀, 아주 뛰어난 항산화 성분입니다.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고요. 가바, 신경을 안정시키고 뇌 기능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특별한 성분들이 바로 쌀의 씨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리고 쌀의 속껍질과 씨눈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 셀레늄, 아연과 같은 미네랄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백미는 이 씨눈과 속껍질을 다 깎아버린 거라는 것. 자, 이제 남은 건 쌀 알맹이 부분입니다. 쌀, 즉 식물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사람들한테 주려고 쌀 알맹이를 만든 건 아니고요. 씨눈이 새싹을 낼 때 쓰려고 저장해둔 양분이에요. 새싹이 먹을 양분이므로 이 부분을 씨젖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섞어 쓰면 배젖 또는 배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벼라는 식물의 젖을 빼먹고 있는 거예요. 이 젖의 94%는 전분, 즉 탄수화물이고요. 나머지 6% 정도가 단백질입니다. 자, 이쯤에서 현대인의 질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만, 지방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 뇌혈관 질환, 이런 병이 생기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 예, 배부른 영양실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많이 먹으면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는 적게 먹는 그런 영양실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땔감, 즉 타는 영양소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땔감을 태워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땔감은 잔뜩 먹으면서 그것을 태워주는 영양소는 적게 먹으면 이 땔감이 몸에 남아 돌아서 푹푹 쌓여요. 노폐물이 되기도 하고. 그게 바로 현대병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유해한 화학물질들, 그거 배출하려면 섬유질, 즉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채소 잘 안 먹죠. 현미의 속껍질로도 배출시킬 수 있는데 백미만 먹죠. 자, 쌀의 구성을 보면요, 속껍질과 호분층은 약 5% 정도, 씨눈은 3%, 그리고 알맹이, 즉 씨젖이 92%입니다. 그런데 이 통쌀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대량 영양소 말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영양소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자, 속껍질과 호분층에 29%, 씨눈에 66% 들었고 이 알맹이 흰쌀에는 5%밖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백미, 좀 아쉽죠? 부드럽기는 해도. 그럼 현미가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건가요? 노인들이나 아이들 이거 현미 먹어도 되나요? 현미에 독소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이런 질문들이 꼭 나오죠. 네, 이 통쌀밥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현미를 먹지 않는 게 나은 분들도 있어요. 그걸 꼭 짚어봐야죠.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들 알고 먹으면 더 감사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